안녕하세요. 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네, 오늘은 코틀린 기초 내용에서 연산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산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보실 내용은 산술 연산자인데요. 말 그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계산을 수행하는 연산자입니다. 보기도 편합니다. 저희가 흔히 보던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나머지만 조금 낯설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뭐 계산기 프로그램 쓸 때도 자주 보던 녀석이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입복합 대입연산자입니다. 대입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equal이라고 하는 표시를 사용을 하고요. 복합 대입연산자는 대입연산자의 산술 연산자가 결합된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대입연산자를 사용한다고 하면 흔히 뭐 a는 1 하면은 이 1이라는 값이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요 표현하고 이제 섞여서 들어가면 복합 대입연산자가 되는 거죠. 자, a는 1이라고 했는데 이게 a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기에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a는 2가 되는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표현을 우리가 계속 쓰기에는 변수가 뭔가 오른쪽 왼쪽에 다 있으니까 이상해.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표현하는 게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것과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건데요. 우선 대입 연산자는 이 equal을 의미하는 거고, 이 왼쪽에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이 산술 연산자를 넣어주면은 얘가 복합 대입 연산자가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은 증감 연산자입니다. 얘는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보통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a 플러스 플러스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것과도 같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플러스 플러스 뒤에는 다른 숫자를 쓸 수는 없어요. 그냥 고정으로 1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1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증감 연산자를 이 변수의 어느 쪽에다가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이 값을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까 대입연산자를 설명드렸을 때, 자, a는 1이라고 하면 이 1이라고 하는 값을 이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등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은 이 a라는 변수는 특정 메모리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뭐 이런 숫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바로 여기에 값이 박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오브젝트다. 얘가 오브젝트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떠한 주소값을 갖게 되고요. 어드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별도의 메모리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소값 참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살짝 내용이 핀트가 나간 내용이긴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메모리에 값을 넣는다라는 이 컨셉은 같은데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a는 1이고요. b도 1이에요. 이런 값을 갖고 있을 때 c에다가 a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 c의 값은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c가 이 a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플러스 a를 넣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c의 값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가 기본적으로 값은 처음에 1이었으니까 얘가 2가 되고 얘도 2가 되니까 c가 둘 다 2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대입 연산자, 여기 이것도 대입 연산자죠? 얘를 수행하기 전에 얘가 메모리 계산이 끝나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값이 1이 들어갈 거고요. 얘는 2가 들어가는 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예제를 만들 때 보통 이런 프린트 해갖고 처음에 a는 1이라고 넣어요. 그런 다음에 a를 한번 출력해 보고요. 그리고 a++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a를 출력해 봅니다. 그러면은 얘는 1이 출력되겠죠? 당연히 a에다가 1을 넣었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나올 것 같았는데 1이 나오는 케이스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얘는 그럼 뭐 얘도 1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얘는 3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프린트라고 하는 얘가 우선 중심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시점, 이 프린트가 출력되기 시점 전에 얘는 a가 그대로 1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프린트가 실행된 이후에 얘는 a가 2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 프린트가 실행되기 전에 3이라는 값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전에서 이 앞에서 계산을 했으니까 그대로 3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a를 출력하면은 얘는 3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기본 컨셉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시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다 알고는 있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떤 로직에다가 코드를 섞어서 쓴다고 했을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적 실수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while문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while문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두 개의 항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항상 true와 false로 나오는, 이거는 다뤘었죠. 불리언 타입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저희가 익숙해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호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익숙할 수 있죠. 큰지,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고요. 근데 요거 우리가 원래는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요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수학에서는. 근데 이미 이 항목, 이 기호를 어디다 쓰고 있죠? 우리가 이건 대입연산자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등호로 이 equal이라고 하는 기호를 2번 연달아 쓰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자주 사용할 거예요. 느낌표가 붙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not equal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느낌표는 일반적으로 not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값이 다른지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등호를 3번 쓰는 경우, 그리고 2개 쓰고 느낌표를 붙이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값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참조 주소까지 비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얘가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참조 주소가 같다는 거는 값이 같은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주소가 같으니까 같은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다, 이런 건데 값이 같다고 해서 주소가 같은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true라고 해서 얘가 true일 리는 없다. 근데 얘가 true면 얘는 true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계속 뭐 이렇게 글로만 보고 있으니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정도의 컨셉 정도만 이해하고 나중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이 장표 다시 보고 아, 그렇지, 이랬었어 하면서 한번 다 상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논리 연산자입니다. 얘는 주어진 논리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논리식은 true 또는 false로 결과가 도출되는 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이런 비교 연산자도 이 논리식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는 건데요. 논리 연산자는 이제 이런 논리 곱, 합, 부정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느낌표 나왔죠? not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고, 자, 여기에는 NN, 그리고 이거는 흔히 저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2개를 붙이는 거죠. 역슬래시랑 같이 있습니다, 보통 키보드에.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다 뭐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합을 했을 때 결과값이 무엇이 돼야 되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연산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에서 true 나오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또 true가 나오면은 결과값으로 우리는 true를 내는 게 이 논리 곱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이 둘 중 하나가 true,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false여도 true를 내보내주는 게
이 녀석입니다. 논리 하합. 그리고 얘는 true든 false든 그 반대로 결과를 도출해주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산자를 살펴봤는데요. 꽤 간단한 내용이고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엄청 진지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이 진도를 빼고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걸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최대한 빨리 빼자가 우선은 초점이 맞춰져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엄청 러프하게 설명하고 싶진 않거든요. 최대한 빼고 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걸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 코드에 대한 예제 코드들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